일반 요소세는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쌀에도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고 옷에도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잖아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그러면 다 세금을 매기는 거죠. 노동에도 세금을 매기고 다 세금을 매기는 게 일반 요소세죠. 뭐 생산 요소에 다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런데 다 세금을 매겨서 분석을 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반 요소세 이제 부분 요소세는 다 하면 복잡하니까, 자, 쌀 생산 부분에 노동과 자본 중에 여기는 세금 매기지 말고 이건 세금 매기고, 옷 생산 부분에도 노동과 자본 중에 세금 매기지 말고 이것만 놓고 분석해 보자 이런 얘기죠. 예, 이것만 놓고 이렇게 쌀 생산 부분에 자본에 대해서만, 쌀 생산 부분의 생산 요소인 자본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것만 분석해 보자 이런 얘기죠. 간단하게 분석하는 거죠. 그게 부분 요소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분 요소세를 보겠습니다. 부분 요소세, 일반 요소세 넘어갑니다. 부분 요소세도 역시, 자,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가변적인 경우는 나눠서 접근했습니다. 자, 부분 요소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 생산 부분의 노동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건 뭐라고 표시했죠? 이 세금을 T라고 하면 KX, 이렇게 KX,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다. 여기도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만 해보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만, 이렇게. 자, 부분 요소세 부과에 따른 귀착 분석 방법. 기존 일괄세를 X제 산업의 자본에 대한 과세로 대체한다.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가정하고, 쌀과 옷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노동과 자본 중에서, 그죠? 노동과 자본 중에서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만 TKX의 조세를 부과한다. 이것만 해보자 이런 얘기죠. 부분 요소세에 대한 과세는, 자, 이때 여기다만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때 효과를 분석하는데 두 가지를 분석하는 거죠. 산출량 효과와 요소 대체 효과를 분석한다 이런 얘기예요. 산출량 효과. 그러면 뭔 말이죠? 자, 여기다만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생산 요소잖아요. 생산 요소죠. 생산 요소인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이것이 생산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지. 예? 생산물 시장에, 생산 요소인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것이 생산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게 뭐다? 산출량 효과다. 산출량 효과. 생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자, 쌀 생산 부분의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에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것이 생산 요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건 뭐다? 요소 대체 효과다. 요소 대체.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출량 효과, 생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죠. 요소 대체 효과, 생산 요소 시장에 미치는 효과. 자, 먼저 산출량 효과, 특정한 산업에 사용되는 특정한 생산 요소에 대해서 과세했을 때 생산물 시장의 상대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금방 얘기했듯이
쌀과 옷 중에 쌀의 생산 요소인 자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을 때 생산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얘기입니다. 과세된 산업에 생산되는 재화의 상대 가격을 올린다. 과세된 산업 생산 재화의 상대 가격을 올린다. 과세된 산업, 쌀에 대해서 쌀 생산 부분의 자본이잖아요. 예. 재화는 뭐요? 쌀이잖아요. 쌀. 예. 그러면 쌀값을 올리는 거죠. 쌀값을 올리는 거예요. 생산 요소 비용이 증가하니까 쌀값이 오르는 거죠. 생산된 재화의 상대 가격이 올라가고 그 산업 생산이 줄어든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다? 산출량 효과다, 이게. 산출량 효과. 뒤에서 자세히 봅시다. 그 다음에 비과세된 재화의 생산은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쌀 생산 부분에 자본에 과세하니까 쌀값이 올라가니까 쌀 생산이 줄고 옷 생산이 늘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식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식으로 표시하면 이런 얘기죠. 자, 쌀과 옷 중에 노동과 자본이 있고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과세 않고 여기다만 과세했다. 이랬을 때 자, 그러면은 TKX잖아요. TKX. 이 과세를 했을 때 생산 요소에 대해 과세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쌀값이 올라가죠. 쌀값이 올라가잖아요. 쌀 생산 요소 값이 올라가니까 생산 물값도 올라가는 거지. 쌀값이 올라간다. 쌀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쌀값이 올라가면 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지. 쌀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고 옷이 상대적으로 더 쌌잖아요. 그러면 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이것이 어디로 가죠? 옷에 대한 수요로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한대요? 이것이 산출량 효과다 이런 얘기. 이것이 이따 그림으로 볼 겁니다. 이게 산출량 효과다 이런. 산출량 효과. 그 다음에 요소 대체 효과. 자, 생산 요소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정한 산업에 사용되는 특정한 생산 요소에 대해서 과세하면 지금 쌀의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 요소의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킨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과세된 요소 대신에 비과세된 다른 요소를 구입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자, 노동과 자본 중에 자본에 대해서 TKX의 세금을 부과하니까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본, K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키죠.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요소의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키면 과세된 요소 대신에 비과세된 요소, 노동이잖아요. 비과세된 요소를 구입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 자본값이 올라가니까 자본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노동의 사용자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노동의 사용자 비용이 떨어지니까 노동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노동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때 칠판을 잘 봐야 금방 이해가 됩니다. 글씨로 쓰는 것은 읽어봐야 그 말이 그 말 갖고 잘 이해가 안 돼요. 글씨를 기호로 표시해서 했을 때 그게 이해가 잘 되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부분 요소에서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죠.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자, 이거는 앞에서 가정했던 거라 넘어갑니다. 자, 부분 요소세의 요소 대체 효과. 요소. 자, 여기서 금방 쭉 설명했죠. 이건 넘어가고.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자, 쌀 생산 부분의 노동과 자본 중에서 자본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과세 않고 앞부분에 다 본 거죠. 과세 않고 이랬을 때 이제 자,
조세 부과 전의 비용 극소화 조건. 자, 아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 기술 대체율,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량 곡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등량 곡선의 기울기 한계 기술 대체율과 쌀의 한계 기술 대체율과 옷을 생산하는데 한계 기술 대체율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서로 일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자본에 대해서 지금 부가 있잖아요. 밑에가 자본이죠. 위에가 노동값이고 밑에는 자본값이죠. 자본에 대해서 TKX만큼의 세금을 부과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게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일치하지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노동이죠. 에지오스 상자잖아요. 이게 노동이고 이게 자본이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쌀과 옷을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쌀과 옷을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초의 시점이다. 이게 당초의 이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점이다. 이 시점은 계약곡선상에 있죠. 계약곡선이 이렇게 돼 있죠. 계약곡선상에. 계약곡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약곡선이 의미하는, 다시 설명할게요. 이 시점은, 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쌀과 옷을 생산하는 계약곡선상에서는 모든 부분이 다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시점에서 보면, 자, 옷을 생산하는 등량곡선은 이렇게 되죠. 쌀을 생산하는 등량곡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등량곡선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쌀을 투입한 등량곡선은 MRTS, LK, X가 되는 거죠. X가 되죠. 옷을 생산하는 등량곡선은 MRTS,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 LK, Y가 되죠. 이 두 개가 이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술이 일치하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죠.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쌀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T, K, X 이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면 아까 뭐라고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생긴다고. 두 가지 효과가, 하나는 뭐 산출 효과, 산출량 효과. 여기서 계약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 부분, 이거를 산출 효과라고 한다 이래요. 계약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 부분, 이걸 산출 효과라고 하고, 계약 곡선을 벗어나서 C점에서 D점으로 이동하는 이 부분, 이거를 뭐라고 한다? 요소 대체 효과라고 한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런지. 자, 여기서 보시면 먼저 산출량 효과.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산출량 효과. 쌀과 옷 중에서 노동과 자본이 있죠. 이 자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겠죠. TKX. 그러면 쌀의 생산 요소인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쌀값이 오르잖아요. 쌀값이 오르죠. 쌀값이 오른다. 쌀값이 오르죠. 쌀 생산 요소인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니까 쌀값이 오른다. 쌀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 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옷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Y가 늘어나죠. 네? 늘어나죠. 이것이 뭐다? 이것이 산출량 효과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게 산출량. 이 그림에서 봅시다. 그림에서 보면, 자, 당초에는 C점이었잖아요. C점에서 어딘가 이쪽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이쪽으로 이동. 만약에 여기라고 가정하면 지금 여기잖아요. 사실은 D점으로 벗어나 버렸잖아요. 벗어나지 않고 여기를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라고 가정하면 지금 어떻게 돼? 옷이 계속 이쪽으로 올수록 옷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옷이 늘어나죠? 옷이 늘어나고, 옷이 늘어나는 대신 이쪽으로 뭐예요? 쌀이 줄어들잖아요. 옷 수요가 늘어나고 쌀 수요가 줄어든다. 이쪽으로 시점에서 계약 곡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이렇게 오면 이 옷이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요. 옷이 증가한다. 그래서 DY, 옷 수요가 늘어나고 DX가 줄어든다. 그죠? 쌀 수요가 줄어든다. 이해되시죠?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쌀의 생산 요소인 자본의 세금을 부과하면 쌀값이 오른다. 쌀값이 오르면 당연히 쌀을 적게 먹잖아요. 그거는 수요법칙이죠. 수요법칙. 쌀을 적게 사고 옷을 많이 산다. 이렇게. 옷을 많이 산다. 예? 쌀을 옷으로 소비로 바꿨다. 이걸 뭐라 한다? 산출효과나 산출효과. 자, 산출효과 이해되시죠? 이 계약 곡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오면은 옷이 증가하고 쌀이 줄어드는데 그것은 뭐다? 산출효과다. 그 이유는 쌀 생산 요소인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쌀값이 오른다. 쌀값이 오르면 쌀 수요가 줄어들고 옷 수요가 늘어난다. 그것을 산출효과라고 한다. 예, 산출효과는 다 설명된 거예요. 그게 산출효과. 밑에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산출효과 설명됐다. 그 다음에 요소 대체 효과. 자, 계약 곡선을 벗어나서 이 D점으로 가는 거다. 이 계약 곡선상에서는 모든 점이 다 뭐죠? 한계 기술 대체율이 다 일치하는 점들이죠. MRTS, LKX는 MRTS, LKY는 V분의 W 다 일치하는 점들이다. 일치하는. 그런데 이 D점으로 옮겨오면서 어떻게 되죠? 그것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